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드디어 영조와 정조 노론의 어떤 독주, 붕당 정치의 어떤 폐단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자 노력을 했던 개혁군주죠. 몇 세기입니까? 18세기 때에 활약을 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군주,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었던 영조와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7페이지 아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 영조의 탕평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조의 탕평책을 들어가기 전에 영조의 가계도 제가 참고로 교재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조의 아버지는 숙종이었죠. 네, 숙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종이 참 이렇게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장희빈이 있었죠. 그러니까 장희빈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숙종의 뒤를 이은 경종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아들이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숙빈 최씨, 최씨에 의해서 나온 아들이 이제 영조예요. 그러니까 영조는 좀 신분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었죠. 어머니가 천민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숙종의 총애를 받았죠. 네. 숙종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영조를 낳게 됩니다. 영조가 연인군이라고 그러죠. 연인잉. 발음하기 힘들죠. 예, 왕자 칭호가 이제 연인궁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영조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자, 영조는 탕평책을 하는데 원래 탕평책을 처음 제기했던 거는 숙종 때입니다. 처음 제기는 숙종 때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숙종 때 했는데 탕평책을 하게 됐던 것은 이제 바로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탕평책을 했습니다. 숙종 다음의 임금인 누가 있었냐면 경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경종의 엄마가 누구라고 그랬죠? 장희빈이었습니다. 근데 장희빈이 경종 앞에서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종이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트라우마가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고 경종도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자의 역할을 하는 동생이죠. 동생으로 이제 세제로 경종이 임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조의 어떤 등극 배경은 그닥 좋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장희빈은 남인들이 밀었죠. 그래서 경종 같은 경우는 남인들이 밀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노론들, 서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영조를 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탕평책을 실시하는데 영조의 탕평책, 영조의 정책, 탕평책을 실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골고루 붕당을 등용하고자 했던 그런 영조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탕평책과 같은 탕평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임금이 바로 영조예요. 그래서 붕당의 근원이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조 전랑, 이것도 이제 붕당의 원인이었죠. 이조 전랑의 권한을 축소하고요. 그러니까 영조의 정책을 쭉 보게 되면 탕평의 의지가 담겨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붕당을 가리지 않고 온건하게 타협적인 사람들로 관리를 등용했다라는 겁니다. 영조의 탕평책을 완론탕평이라고 하는데 이 완론탕평이라는 게 뭐냐면 뜻이 같지 않아도 골고루 다들 이제 등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완만하게 한다 해서 완론탕평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균역법을 실시하는데 균역법 나중에 이제 조세제도 할 때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균역법이라는 것은 역을 균등히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대에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씩 군포를 납부하게 했죠. 2필씩. 1년에. 이것이 이제 양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너무 고달프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필로 50% 조세액을 낮춥니다. 그럼 국가 재정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역을 균등히 한다. 그럼 양반들에게도 부과를 하는데 양반들에게 실제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굉장히 큰 모험이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선무군관포라고 해가지고
양반은 양반인데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들, 벼슬에 나가고 싶은데 번번이 과거심에 떨어지는 그런 양반들에게 일종의 예비군 동대장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슬직이라는 선무 군관인데 실제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명예직이죠. 이거를 내가 시켜줄 테니까 예비군 동대장 같은 거 시켜줄 테니까 너 이거 시켜주니까 군포 내. 그래서 양반들에게도 이러한 명목으로 군포를 내게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균역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형벌을 금지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관리들이 백성들이 괴롭히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왕권의 약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 태종 때 만들어졌던 신문고 제도를 다시 세우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전인 속대전을 편찬합니다. 이 법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굉장히 왕권이 강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이 우리가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었지 않습니까? 이 경국대전 이후에 이렇다 할 법전이 없더라는 얘기죠. 세상은 변했는데. 그래서 영조가 강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속대전, 경국대전 속편이다. 그래서 속대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자료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총망라된 그런 자료들, 백과사전적인 성격의 자료들을 편찬을 하게 됐다라는 거. 특히 이제 속대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불안한 왕권을 기회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뭐예요? 탕평비죠. 성균관에다가 세운 탕평의 의지를 담은 탕평비입니다. 불안한 왕권을 기회로 삼았던 누구? 영조. 영조 집권 초반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인자의 난은 영조가 집권을 하고 나서 영조의 뒤를 누가 뒷받침해 줬죠? 노론이 뒷받침해 줬죠.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론계의 강경파가 남인들을 끌어들여서 들고 일어났던 영모입니다. 여기에서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의 왕위 계승 부당성, 영조는 소생이 천민이다. 어떻게 천민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수가 있느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인자의 난을 진압을 했죠. 이 진압을 해가지고 더욱더 영조는 탕평의 의지, 탕평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을 죽인 아비. 이게 뒤주죠, 뒤주. 원래 이제 쌀을 보관하는 쌀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자기 아들을 가둬놓고 죽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도세자, 영주의 둘째 아들인데, 저기 뭐예요?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세자가 됩니다. 부인은 영의정 홍봉안의 딸인 해경궁 홍씨입니다. 그래서 세자의 책봉이 되는데, 15살 되면서 영조의 명을 받고 대리기무, 대리관 정치를 이제 좀 세자 수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영조는 누가 밀어줬죠? 노론이 밀어줬죠. 근데 세자 같은 경우하고 노론이 이제 각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노론과 반목을 하다가 뭐 김한구, 홍계의, 융급 등의 모험을 받아 결국에 폐세자가 되었고, 결국에 탕평의 의지가 강했던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영조 스스로도 이제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생각한다, 사도라는 그런 시호가 내려졌고요. 그의 아들 정조가 나중에 임금이 되면서 장언으로 다시 이제 올렸고, 나중에 고종이 대한제국 광무 때에, 그때에 임금의 호칭으로 장조로 추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임금이 된 누구? 정조.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손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론들에 의해서 이 정조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노론들이 영조가 임금이 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정조도 등극 과정, 또 등극 초반기에, 집권 초반기에 굉장히 왕권이 불안했어요. 왜? 역적의 아들이다
있다라는 그런 오명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신분적인 핸디캡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게끔 해준 것이 바로 유세손서였다라는 겁니다. 세손에게 남기는 편지. 누가? 영조가. 이게 이제 영조가 세손은 자기 손자인 정조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영조의 나이 83세에 왕세손이었던 정조에게 내린 유서입니다. 유서예요. 자, 아버지 사주세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승정원 일기의 기사를 삭제를 요청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정조의 효심에 영조가 감동하게 만들게 됐던 것이죠. 그 내용을 풀이게 한다면 내 손자야. 할아버지의 뜻을 체득하여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삼가서 우리 300년 종묘 사직을 보존할지어다. 내 즉위 50년이 된 나이 83세에 25세 되는 내 세손에게 이르노라.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이 편지를 잘 때도 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임금이 됐을 때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줬다. 역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말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자, 정조는 그럼 과연 어떤 정책을 썼느냐?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서 탕평책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준농탕평이에요. 이제 준농탕평이라는 건 엄준하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농탕평은 노론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서 소론과 남인을 등용하는데 뭐예요?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비가 되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옳고 그름 정확히 가려서. 이것이 준논탕평이에요. 그러니까 정조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노론의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논탕평을 펼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규장각이라는 왕실 왕립 연구기관이죠. 그러니까 세종이 집현전을 만든 배경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규장각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젊은 학자들을 많이 등용해서 학문 연구를 시킵니다. 이들이 정조를 뒷받침해주는 친위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실학자들을 양성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학문 연구 과제를 주어서 실적을 내게 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중앙의 관리로 등용하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 문신제를 실시합니다. 초기에 문신제라는 건 초기에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인데 문신제예요. 문신들 어떤 신하가 괜찮은지 추천하는 그 보고서입니다. 그 어떤 신하? 젊고 유능한 신하 이 관리를 선발하는 그 제도가 초기의 문신제다. 젊고 유능한 신하들에게 방학을 줘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관직에서 내려가지 않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좀 쉬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정조가 숙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줘가지고 그 학문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를 등용하게 되는. 자, 정조는 몇 번의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었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줄 그런 부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장룡령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원 근처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는데, 이 화성,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화성을 건설했던 것은 아마 수도 이전의 계획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살짝 해보는데, 이 화성을 건설하면서 화성 건설의 총책임자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정약용을 임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정약용. 그만큼 실학자들에게 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난정권을 폐지합니다. 금난정권을 폐지한다. 금난정권이 뭘까요, 여러분들? 금난정권. 조선이라는 나라는 상업을 제일 천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정한 상인들, 시전 상인들 외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인들, 걔네들을 난전이라고 하는데,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시전 상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물론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만, 이 시전 상인들이 이 검은 돈을 자꾸 누구한테 대줬던 겁니까? 노론들에게 대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난 정권을 폐지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이 신해통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분 차별을 완화합니다. 신분 차별.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은 신분 차별들을 완화한다. 실학자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서울 출신들이 있었죠. 뭐 유득권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앙에 청요직에 등용시키기 위해서 서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노비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완화를 했다. 문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대의 외교 관계와 관련된 그런 문서들 총 정리를 했죠. 그래서 동문휘고 또 그다음에 백과사전적인 탁지지. 자, 그다음에 대전통편이라는 법전도 편찬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조가 왕권 강했기 때문에 대전통편 나오는데 순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국 대전, 그다음에 경국 대전 소편 나왔으니까 통합편, 대전 통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조 제위 때, 그러니까 정조가 1800년도에 등창해 나서 이제 죽죠. 이 수원 화성이고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영정조 때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정조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인해서 살판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극보수 세력인 노론 세력들이었죠. 이 노론 세력들이 살판이 났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국정을 또 농단하는 그런 시기, 그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